5월 26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전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느끼는 마필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인기만은 있지만 믿을 말은 없다. 다만 인기마 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 대신에 인기마들은 좀 혼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6군에 있나? 라고 생각되는 마필들도 몇 도 출전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이제 스타트가 딱 되면요,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3회 번쩍, 그리고 5번마 나올인디, 그리고 4번마 피에네스파,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 뒤에 바짝 붙여서 2번마 썬더여걸이라든가 3번마 으라차차, 그리고 6번마 금왕명장 등이 바로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7번마 레전드탑이나 8번마 히퍼드랍, 이런 마필들이 막판 탄력을 좀 노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결승선 직선주로에 들어서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이 5번마 나올인디, 그리고 선의권에서 막 뒤심을 발휘할 6번마 금왕명장, 3번마 으라차차, 그리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1번마 3회 번쩍,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접전을 펼치려고 예상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입니다. 근데 이 마필들이 이 편성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라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강력한 믿음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가 여차하면 배당이 좀 나올 수도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은 역시 5번마 나올인디입니다. 지금까지 3번을 나온 마필인데 아직도 보여줄 걸음은 좀 남아있는 마필이고요. 이 마필이 작년 6월 달에 데뷔전을 치르고 나서 좀 장기 휴양을 했죠. 그리고 4월 6일 경주에서 휴양 복귀전에서 이제 사착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던 경주입니다. 물론 이때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마필이 점점 살아나는 모습에 앞선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변화가 왔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고요. 자, 6번마 금왕명장은 이역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기복마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기는 쉽지는 않은 마필이지만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리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이 3번마 으라차차와 금왕명장, 그리고 7번마 레전드탑이 같이 뛰었는데 착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막 뭉쳐서 들어온 그런 경주였고, 3번마 으라차차는 마체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둔탁해 보이는 마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직전에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갖고도 데뷔전에서 3착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휘감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자, 게이트가 3번 게이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3번마 으라차차 입장에서는 저는 좀 불리한 게이트라고 보입니다.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이제 마지막 직선주로 들어설 때 외곽으로 빼면서 시시온 기수의 스타일대로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1번마 3회 번쩍은 좀 아쉽죠. 마체가 조금 작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점점 마필이 좀 살이 찌면서 변화는 좀 오고 근성도 좀 보이고 있기는 한데, 자, 이번에 최범현 기수가 기승하고 1번 게이트라면 당연히 선행을 노릴 겁니다. 결국 5번마 나올인디와 선행 경합을 벌일 텐데 그 경합에 버텨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근성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 중에서는 1번마 3회 번쩍은 좀 뒤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필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눈여겨봤던 마필은 이 7번마 레전드탑입니다.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가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좀 뭉칠 가망이 높다라는 거죠. 선행 선의권이 뭉칠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혼전 상황 속에서 뚫고 나올 수 있는 말이 7번 말 레전드 탑 정도로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교 모습을 보면 좀 힘겨워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전개로는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는 한데 당일 현장 상태를 꼭 체크를 해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이번 경주에 하지는 않을 건데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8번마 히퍼드롭입니다. 자, 뭐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믿음은 좀 떨어지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단거리 경주에서 발주도 좀 안 되고 그렇다고 뒷이 막강하냐 그런 마필은 아닌데, 최근에 조교 모습을 보면 막판에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당의 메리트는 좀 안고 있는 마필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인기마 혼전 구도의 경주 속에서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변의 가능성도 좀 열려있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나우린디, 6번마 금왕명장, 3번마 으라차차,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히퍼드롭,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이 세 마필은 다 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있지는 않은데 믿음도 그렇게 많은 경주는 아니란 얘기죠. 차라리 그렇다면 복병마를 놓고 배당의 메리트를 좀 기대해보는 좀 소액 분산 배팅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부진마 경주입니다. 솔직히 1400m를 제대로 좀 소화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편성인데, 일단 뭐 2번마 피네스 가자, 7번마 크로키, 8번 넥스트 레벨, 이런 마필들이 이제 선행을 딱 가버리고요. 여기에 9번마 클레어 골드가 막판 탄력을 보인다. 그래서 이 선에서 끝난다. 이게 결국은 이번 경주의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믿을 마필이 솔직히 크게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마필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판단을 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기는 한데,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물론 뭐 100% 믿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이 7번마 크로키 뭐 당연히 최고 인기마가 될 텐데 그나마 보여준 걸음이 있는 마필입니다. 좀 앞선에 붙이기도 하고 막판 근성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번마 크로키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솔직히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믿음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진마 경주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또 당일 현장에 가서 배당판을 보면 볼수록 그냥 인기마 선으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복병을 찾아내지를 못한다면 이런 경주는 솔직히 베팅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 7번마 크로키가 기본적으로는 선행을 가는 마필은 아니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번 편성에서는 어쨌든 편성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갈 가망이 높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마필들이 없다 이거죠. 이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면 그나마 앞선에서 좀 노려볼 이 8번마 넥스트 레벨의 전개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솔직히 2번마 PNS 가자도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장점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이 마필도 전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2번마 PNS 가자가 그 게이트의 이점으로 선행을 가고 7번 크로키가 따라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2번마 PNS 가자도 버틸 수가 있는 마필이고, 자, 9번마 클레어 골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그나마 뒷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죠. 초반에 발주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고,
다만 계속 이용호 기수가 기승했었던 마필인데 지금 장추열 기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기수 변경은 어떻게 보면 이 마필의 입장에서는 좀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1번 마 아놀드 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뒷심도 좀 보유하고 있는 마필처럼 보여지고 이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은 더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뭐 저배당 공략을 노리고 배팅을 한다? 이것도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배당을 좀 노리고 가는 그런 경주가 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차피 현장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7번마 크로키를 중심으로 몇 두가 이제 좀 저배당으로 빠바방 뚫릴 텐데 그 상태에서 이 말 저 말 다 따라가면 답 없습니다. 적어도 조합수가 2개 아니면 하나 이런 식으로 좀 좁혀질 경우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고요. 인기마인 크로키를 만약에 나는 제외할 수 있다. 이 마필은 절대 안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경주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크로키, 11번마 아놀드킨, 9번마 클레어 골드, 그리고 복병마로 앞선에서 버텨볼 2번마 PNS 가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게 전형적으로 이런 경주입니다. 이 마필들, 추천하고 있는 이 마필을 믿어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마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마필뿐이 안 보인다. 이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6군에서 1700에 출전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부진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부진마 경주. 뭐 부진마 경주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기마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리 공부해도 그 말뿐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결과는 또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숨겨져 있는 마필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1번마 창조의 기둥, 3번마 멋짓 최강, 4번마 캠프 데이비드, 8번마 PNS55, 9번마 매직 프린스입니다. 자, 이 5마필 중에서 저는 승부가 갈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9번마 매직 프린스, 매직 댄서의 자마죠. 매직 댄서의 자마들이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고 있고 막판 근성도 좋은 마필이 많습니다. 자, 이 마필은 근데 매직 댄서의 자마치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좋은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고요. 2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그러니까 아직 신말한 얘기죠. 데뷔전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자, 직전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입상을 한 2마필에 비해서는 차이가 많이 났지만 이제 3차과는 거의 착차 없이 이게 들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저는 이 마필이 이제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했을 경우에 막판 한 발을 좀 쓸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 8번마 PNS5는 이번 경주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행마입니다. 물론 뭐 한 번뿐이 안 뛴 데뷔전을 같이 치른 마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경주 1700m라는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는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안 게이트에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습 선행을 나가서 막판까지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에 있어서는 가장 좀 유리한 그런 마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번마 캠프 데이비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마필을 뒤로 돌립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 마필이 거의 인기 1, 2위를 다툴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전 경주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고 좀 앞선에 나가는 모습도 보였고 막판 탄력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볼린을 이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건 사실이고 마필의 상승세라는 것도 역시 무시는 못합니다. 무시는 못하는데 자, 이 1700m 경주에서 이 4번마 캠프 데이비드가
과연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죠. 저는 이 마필이 좀 앞선을 가려고 노력은 할 텐데 8번마 PNS5라는 마필의 순발력을 저는 더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도 애매합니다. 그럼 선의권 자리 잡아야 되는데 아마 9번마 매직 프린스나 1번마 창조의 기둥, 3번마 멋진 최강 이런 마필들이 빠르게 안쪽 자리를 선점하고 갈 가망이 높습니다. 그리고 외곽에선 매직 프린스가 휘감고요. 이러면 4번마 캠프 데이비드의 전개가 저는 상당히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조교 모습도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이 3번마 멋진 최강 지금 9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한 마필 직전 경주 3착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가능성이 있고 향후 더 띄워줄 마필 이런 거 없습니다. 기대치도 그렇게 있지는 않은데 이번은 편성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반에 3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앞선을 좀 붙여버리면 마지막에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로는 보여지는데 자, 문제는 이동진 기수라는 거죠. 어쨌든 출전이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 거리 감각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멋진 최강이 이동진 기수가 아니라면 조금은 더 강하게 볼 수 있는 편성으로 봤었습니다. 근데 이동진 기수기 때문에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근데 마필로 봐서는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자, 1번마 창조의 기둥 1700m 1번 게이트는 돈 주고도 못 산다는 아주 유리한 주로입니다. 그런데 이 1번 게이트에서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들어가면 그냥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자기 전개를 못합니다.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막 우왕좌왕하다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앞선이 그렇게 빠른 경주는 아니라는 얘기죠. 8번마 PNS5를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까지 순발력 좋은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1번마 창조의 기둥이 게이트의 이점으로 빠르게 앞선을 붙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만났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앞선을 못 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마필은 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막판 탄력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만 거리 확보를 하고 가면 막판 탄력은 보일 수 있는 마필. 어쨌든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입상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PNS5, 9번마 매직 프린스, 1번마 창조의 기둥,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멋진 최강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 인기마인 4번마 캠프 데이비드를 뒤로 돌리는 경주.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국산마 5등급에서 조금은 좀 부진의 늪에 빠져 있는 그런 마필들이 출전을 했는데 자, 1700m라는 경주 거리와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했다라는 조촐한 편성. 이 두 개가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700m 경주 거리는 어쨌든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다. 이랬을 때 가장 유리한 마필은 뭐 1번마 날아올라가 되겠죠. 그리고 8마필 뿐이 출전을 안 했기 때문에 뒤에서 밀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뭐 진로가 막히거나 진로 선택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실력대로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막판에 추입 탄력을 갖고 올라왔을 때 유리한 마필은 2번마 안양청둥, 5번마 희망의 창과 8번마 토르의 망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마필이 인기마죠. 자, 1번마 날아올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좀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보면 선행을 못 가고 계속 따라가는 전개를 했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1400m 국산마 육군 경주에서도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을 한 마필이고 비교적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번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자, 1번마 날아올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4번마 원평광야 정도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그래도 게이트웨이 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번마 날아올라가 조금은 유리할 거고,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지만 한 마필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날아올라를 그렇게까지 강하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 자, 이제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2번마 안양청둥. 자, 박오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박오른 기수 기승한 마필들이 좀 눈에 띄는 마필들이 좀 많습니다. 편성상으로요. 자, 근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너무 늦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의 흐름이 막 느려지거나 앞선의 마필들이 땅을 파는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막판 탄력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초반에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필은 자력 승부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마필이고, 전개에 의해서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어부지리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다라는 거고요. 자, 5번마 희망의 창가는 지금까지 11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한 번의 준우승, 3착 2번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아주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700에는 좀 안 어울리는 마필이죠. 이 마필도 역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초반 싸움입니다.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싸움이기는 한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경주 날아올라가 만약에 강하게 선행을 끌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마필들은 다 그만합니다. 그러면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만 확보하고 갈 수 있으면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외곽에서 휘감을 수 있는 마필인 거죠. 자, 8번마 토로의 망치는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토로의 망치라는 마필을 그렇게 강하게까지 느끼지는 않는데, 그 직전 경주였죠. 이 3월달 경주에서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앞선 전개를 하는 후에 끝까지 버텼던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국대 파이터와 계속해서 경합을 펼쳤던 마필이면서도 마지막에까지 걸음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점점 실전을 거듭하면서 조금 나아지는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보다는 뒷심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안 돼 버렸습니다. 1번 인기 1위 마필이었지만 8번 게이트에서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자리를 못 잡고 말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불량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경주를 망치고 말았는데,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선의권 언저리에 붙여뛰면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 1번마 날아올라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안양천동, 5번마 희망의 창가, 8번마 토르의 망치가 어느 정도 앞선을 넘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데, 그 중에서 2번마 안양천동은 조금 약하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변으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하면 이 6번마 포르투나입니다. 자, 이 포르투나라는 마필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마필은 데뷔 당시만 해도 선행마였습니다. 순발력이 아주 막강한 선행마였고 장래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싸움을 했었던 마필인데 그 이후에 좀 장기 휴양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8일 날 출전을 했는데 선행은 나갔지만 역시 버티지는 못했죠. 거름이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선 전개는 하고 있지만 근성을 지금 보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포르투나 입장에서는요, 이번 경주에 어렵게라도 다비드 기수가 선행을 만약에 가버린다면 1200 경주 거리보다 1700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르투나는 초반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아까 말했듯이 1번만 날아올라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말이 4번만 원평 강약도 있지만 결국 이 6번만 포르투나입니다. 이 마필이 과연 컨디션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포르투나가 만약에 선행을 가면요, 포르투나가 버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번만 날아올라가 선행을 가게 되면 포르투나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전개가 돼버리겠죠. 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1700m 경주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경주거래의 변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400이다. 그러면 1번마 나라올라와 6번마 포르투나의 동반 입상은 어렵죠. 어려운데 1700이라면 혹시나 선행마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포르투나는 지금 8마필뿐이 출전은 안 하고 있지만 인기권에서 밀려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을 안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공격적으로 마번을 좀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나라올라, 6번마 포르투나, 5번마 희망의 창가,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토르의 망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청난 혼종 경주입니다. 거의 모든 마필들이 입상 후보마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능력이 좋아서 입상 후보마란 뜻은 아닙니다. 이 편성 자체는 강편성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마필의 능력 자체들이 다 엇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상 후보마가 다수 존재하는 아주 온전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가 어느 정도 좀 내가 압축을 좀 잘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긴 한데 솔직히 이 말 저 말이 다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축을 잘 못하고 난사가 될 수밖에 없고 난사가 되는 순간에는 환수가 어려운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터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 먹고 있는 마필들이 다 될 것 같은 마필들이에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자, 저는 이번 경주 딱 두 가지 원칙을 좀 세우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뭔가 한 발이 부족한, 다시 말해서 결정력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몰려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조금은 더 결정력을 보일 수 있느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1400m 경주 뭐 우리나라 경마에선 앞선 가는 마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저는 이번 경주는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고전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마필, 즉 선의권 또는 선의권 끝자락에 따라가면서 막판에 항상 아쉬움을 줬던 결정력 부족을 보였던 마필들이 뭐냐 하면 1번마 오스틴 리더, 5번마 월드킹맨, 8번마 피지블레이드, 9번마 천마불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천마불패는 직전 경주 2착으로 지금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이란 얘기죠. 이 마필한테 기대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감량 이점이죠. 감량 이점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경주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마불패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놓을 수도 있고 여차하면 이 마필은 앞선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피지블레이드 계속해서 아쉬움이죠. 12번을 나와서 2착 3번, 3착 3번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착순권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으면서 마지막 한 발이 좀 아쉬웠던 그런 마필인데 끈끈함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뭐 직전에 서승훈 기수, 그 전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영군 기수한테는 조금은 더 어울리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1번마 오스틴 리더는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하고 3착을 갖다 댔던 마필입니다. 비교적 직전 경주가 물론 이 기록이 빨랐던 날이긴 한데 편성 자체가 좀 선행 강편성의 경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곽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막판 탄력적인 걸음으로 어쨌든 3차까지는 갖다 댔던 마필인데 기승 정지기 때문에 지금 이동화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동화 기수도 이 마필을 탔던 마필이고요. 이 마필도 뭔가 한 발이 좀 모자라는 마필이죠. 근데 비교적 이 마필은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던 마필입니다. 게이트도 유리해졌고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막판 능력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자 5번마 월드킹맨이 왔다 갔다 하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안 했다면 추천하기 좀 어려운 마필입니다.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필인데 완전 기복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발동이 걸리면 엄청난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발동이 잘 안 걸리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월드킹맨에 베팅을 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운 마필이지만 앞선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을 경우 뒤에서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또 5번마 월드킹맨입니다. 거기에 조교 모습도 상당히 좋아 보였고 어떻게 보면 CC1 기수랑은 조금은 어울리는 질주 스타일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이 이외에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뭐 2번마 아름다운 사이나 막판 탄력 좋은 고스트 참, 또 선행마인 7번마 인피니트 아워, 탄력은 제일 막강한 10번마 스마트별, 뭐 이런 마필도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말 저 말에 눈을 돌리는 순간에는 조합수가 너무 많아지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가지고 마번을 압축할 수 있느냐, 만약에 압축이 안 된다면 배팅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 점을 좀 감안을 하시고 나만의 마번을 꼭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피지블레이드, 1번마 오스틴 리더, 9번마 천마불패,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월드킹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4연승에 도전하는 6번마 영광의 월드가 지금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캐처드에 잠하고 지금까지 5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그리고 1번에 3착을 했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 막강한 마필이고 최근 상승세를 타면서 막판 뒷심까지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도 역시 1300m 경주기 때문에 1300m까지는 검증이 좀 된 마필이죠. 다만 한 가지 부담 중량이 지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6번마 영광의 월드가 글쎄요, 뭐 입상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부담 중량 극복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선행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6번마 영광의 월드를 중심으로 이번 경주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좀 봐야 되는데, 결국 이겁니다. 앞선에서 버틸 수 있는 편성이냐, 아니면 막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존재하는 경주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1300m 경주는 앞선에 나가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자, 경주를 딱 보시면 6번마 영광의 월드가 선행을 딱 가게 되면 4번마 라운타 플레이, 5번마 블랙건, 그리고 7번마 거미블루, 이 세 마필이 자기들끼리의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6번마 영광의 월드는 거의 도주성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고요. 이 뒤에 이제 1번마 퀸톱, 그리고 3번마 대응 클래스, 이 두 마필이 따라 붙는데, 문제는 이 두 마필, 막강 탄력을 갖고 있는 퀸톱과 대응 클래스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봅니다. 1번마 퀸톱이나 3번마 대응 클래스가, 물론 대응 클래스는 어느 정도 순발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1번마 퀸톱은 솔직히 말하면 스타트가 문제인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스타트는 조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 원체 스타트 빠른 마필이 있다 보니까 경주가 길게 늘어질 가망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1번마 퀸톱이 자리를 잡고 갈 수 있느냐인데, 만약에 3, 4코너 돌아서는 지점까지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들, 6번을 제외한 이 나머지 마필, 나머지 앞선 전개하는 마필들과 어느 정도 거리만 좀 유지하고 갈 수 있다면 3, 4코너 뒤집기는 쉬운 마필들입니다. 그만큼 막강 탄력, 근성은 갖고 있는 마필들이라는 얘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추임마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경마에서 추임마 좋아해갖고는 승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마필들이 나오면 저는 추임마가 꼭 날라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승선 직선주로 해서 6번마 영광의 월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전력으로 입상에 골인할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선행 즉 6번마 영광의 월드 바로 뒤에서 뜰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4번마 라온타 플레이가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에 이 7번마 거미블루가 최근의 상승세 그리고 시시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전개상 이 거미블루가 지금 외곽 전개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운타 플레이도 되든 안 되든 앞선을 나갈 거고요. 5번마 블랙건은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역시 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밀고 봅니다. 그러면 7번마 거미블루가 자리 잡기가 어려운 가운데 초반에 상당히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7번마 거미블루가 걸음이 좀 무뎌질 가망이 높고 좀 위험한 인기마로 보고 있고, 역시 1번마 퀸톱이나 3번마 대응 클래스가 투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 승부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영광의 월드, 1번마 퀸톱, 3번마 대응 클래스,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라운타 플레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1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질전하는 스포츠 경향배 경주입니다. 자, 뭐 스포츠 경향배는 뭐 대상 경주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특별 경주라고 봐야 되나요? 이름만 붙인 건지. 자, 일단 뭐 1등급의 마필들이 1200m 단거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뭐 대거 출전을 한 경주죠. 그리고 1등급 마필들 중에서는 중하, 좀 하에 가까운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뭐 이번 경주에서는 어쨌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주가 앞선이 엄청나게 좀 뭉칠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뭐 이번 마 포에버 드림도 앞에 나갈 것이고요. MJ 파워도 순발력 있는 마필, 바이스로이 지금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 여기 세네킨 막강 순발력이죠. 근데 이건 승군전입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 코스모 오랜만에 강자 틈 벗어났죠. 그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뭐 이런 마필들 있고, 외곽에 또 뭐 라운 자이언트도 있기 때문에 앞선이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오죠. 자, 1200m에서 이 길게 늘어서지를 못하고 옆으로 길게 늘어서는 전개 속에서 초반에 힘 한 배를 못하고 주구장창 힘을 쓰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그런 경주가 펼쳐졌을 경우에 결국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막판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자, 그러면 결국 어느 정도 앞선에 붙이면서 근성까지 갖고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저는 그 후보마로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건 9번마 와우와우입니다. 어쨌든 뭐 근성만큼은 확실한 마필이죠. 성적이 뭐 들쭉날쭉한 성적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뭐 대상 경주만 아니라면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지 강자의 면모를 가질 수 있는 마필이고요. 막판 뚫고 나오는 근성만큼은 막강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외곽에 있는 21번마 라운 자이언트도 오랜만에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외곽에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오히려 외곽에서 그냥 휘감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에 갇히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11번마 라운 자이언트 입장에서는 막판 근성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되고요. 가장 이변으로 보는 마필은 아마 인기권에서는 뭐 아예 밀려 있겠죠. 8번마 프리맥스. 글쎄요, 이 마필이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자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조교 모습이 지금 좋아 보이냐면 그거는 아닌데,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막판에 뚫고 나오는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어쨌든 일단 부담 중량도 좀 가벼워졌고 앞선이 막 뭉치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고 1번마 아이언삭스 이제 7세가 된 마필입니다. 아마 이 마필도 뭐 인기권에서 완전히 밀려 있을 마필이긴 한데 저는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 마필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번 경주는 된다 안 된다의 마필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인기마가 뭐 6번마 세네킨 정도가 지금 될 것 같고 역시 와우와우가 같이 동반 1, 2위를 다툴 마필이고 4번마 바이스로이나 7번마 라온 자이언트가 복병권에서 팔리는 그런 경주가 될 텐데 저는 일단 6번마 세네킨은 기본적으로 지금 승군전입니다. 승군전이기 때문에 선행은 갈 수 있는데 좀 강하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 왜? 선행이 엄청나게 뭉쳐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의외성도 좀 있는 그래서 복승식보다는 차라리 3보 이쪽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특별 경주나 또는 대상 경주 늘 말씀드리듯이 마번 순서대로 추천하겠습니다. 자, 1번마 아이언삭스, 8번마 프리맥스, 9번마 와우와우, 11번마 라온자이언트. 이 중에서 역시 9번마 와우와우 이 마필의 능력이 이 편성에서는 1등급의 이 편성에서는 좀 한수위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8마필이 출전하는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배팅을 권하지를 않는 경주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텐데 기본적으로는 배팅하기는 좀 애매한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써니로드가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4번마 음파조이도 역시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지금 최고 인기마가 1번마 에펠탑입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이 에펠탑을 약하게 봤죠.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말았는데 글쎄요, 저는 이 에펠탑이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상승세의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솔직히 강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마필을 데뷔 당시부터 제가 이 마필을 좀 많이 추천을 했었고 눈여겨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단점이 좀 노출된 마필이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 에펠탑이 지금까지 싸웠던 마필들의 능력 자체가 각각의 군에서 그렇게 강한 마필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편성에서 선전한 마필.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저는 이 에펠탑을 강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 추천하기 어려운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담 중량도 지금 5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펠탑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차라리 승군전을 가는 두 마필 3번마 써니로드나 4번마 음파조이, 특히나 이 4번마 음파조이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마필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면서 어느 정도 좀 앞선에 붙여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마필뿐이 출전을 안 하는 조촐한 편성에서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면 좀 유리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제가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배팅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6번마 우루스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기본적인 순발력, 근성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뭔가 좀 결정력이 부족한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웬만한 편성이라면 이 6번마 우루스킨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번 경주 앞선 다시 말하면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1번마 에펠탑의 상태가 좋아 보이더라. 그럼 저는 배팅 안 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배팅하기 어려운 경주지만
제가 보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볍게 배팅을 해보려고 하는 경주고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우루스퀸, 4번마 음파조이, 3번마 써니로드, 딱 이 세 마필만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3등급의 기본적인 부진마 경주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마필이 하나가 있죠. 이 3번마 위너형. 이 마필은 지금 여기서 놀 마필은 아닙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 자체가 상당히 좀 상위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는 마필인데, 저는 아직도 의문이 이 3월달 경주죠. 위너형이 왜 5착일까? 불의 날개 지금 같이 출전을 하고 있죠. 럭셔리 캡틴, 하이그랜드, 세네타운. 세네타운한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한테 왜 졌을까?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어디 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번 경주도 강하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직전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압도적 인기 있는 마필이었는데, 글쎄요, 전개가 좋지는 않았다, 뭐 이 정도뿐이 설명이 안 됩니다. 뭐 마필이 아주 안 좋았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렇게 나와야지 또 경마죠. 무조건 인기마가 우승을 하면 뭐 경마가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위너형이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리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 능력은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마 위너형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나머지 마필들이 완전 다 기복마들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베팅할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기마는 있죠. 배당판이 딱 열리면 인기마는 나오게 될 거고, 아마 그 인기마라는 게 뭐 6번마 불의 날개라든가 9번마 KN 스케치, 뭐 1번마 미스터 퀄리티, 뭐 이런 마필들이 될 건데, 자, 6번마 불의 날개는 전형적인 기복마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죠. 경주의 흐름이 빨라버리면 이 불의 날개는 힘을 못 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운 마필. KN 스케치는 늘 인기마입니다. 늘 인기마고, 이 마필도 문세영 기수가 많이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죠. 근데 뭔가 한 발이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KN 스케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1번만 미스터 퀄리티는 지금 이번 경주가 승군전인데,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선행마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선행이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직전 경주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면 1800m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어떤 견제 없이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일단 뭐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쓸 필요도 없고요. 이 마필이 선행을 나가면 뒷선이 많이 뭉쳐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미스터 퀄리티가 어느 정도 힘한 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하며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번만 미스터 퀄리티와 3번만 위너형, 이 두 조합의 단방으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다만 미스터 퀄리티가 지금 승군전이라는 거, 이 점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배당면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뒤에서 날라오는 마필이죠. 8번마 청상영웅과 11번마 그레이스퀸. 최근의 모습을 보면 솔직히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이번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산영웅이나 그레이스퀸이 막판 탄력으로 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저는 간단하게 마번을 정리하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위너형, 1번마 미스터 퀄리티, 8번마 청상영웅,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그레이스퀸,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3번마 위너형과 1번마 미스터 퀄리티의 단방 승부도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을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좀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월말 경마인데 다음 주 제 서울 경마는 6월 1일이기 때문에요. 근데 뭐 월말 경마 기분은 나지 않습니다. 편성도 그렇게 뭐 출전 도수가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호 경마는 조금은 맥이 좀 빠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반대로 또 부산 경마는 재밌습니다. 이제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들이 선전할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 특히나 이번 경주에 이제 앞선을 갈 수 있는 이 7번마 벌기오 베리타스,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부담 중량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이거 말고는 단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일단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 그러면 결국 7번마 벌기오 베리타스가 선행을 가는데 따라오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후보군이 3번마 라운티모스, 4번마 천행챗, 5번마 화산기한, 8번마 태평파이터 정도. 물론 여기에 좀 넓게 보면 6번마 정문파파고까지도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기본적으로 정문파파고 이 마필의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죠. 이 마필이 지금 직전에 3착을 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군전이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많이 내려갔다. 이 점은 상당히 좋죠. 근데 직전에 3착 승군을 한 마필이고 좀 어정쩡한 마필입니다. 뭐 앞선의 전개하기도 그렇고 따라가는 전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솔직히 말하면 이 6번마 정문파파고에 대한 믿음은 크게 없고요. 자, 3번마 라운티모스도 솔직히 최근의 모습을 보면 강하게 추천하기는 어려운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이제 2연승을 거두고 직전 브리더스컵에 출전을 했는데 역시 졸전을 펼쳤고 1월달 경주에서 당연히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앞선을 나가고도 버티지를 못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경주에서도 역시 좀 아쉬움을 남겼고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었지만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즉 4군에서는 조금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마필이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벌기오 베리타스가 강하게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라는 거고요. 4번마 천행챗은 솔직히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 직전 경주 3월달 경주에서 이 11번마 천행챗이 막 뭉쳐있는 그림 속에서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상당히 선행 강편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 붙여갔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직선주로해서 막 뭉쳐있는 그림 속에서 김철호 기수가 멋있게 뚫고 나왔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 4월 27 경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때 뭐 벌기오 베리타스, 태평파이터, 해피믹스 오늘 나오는 마필과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완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앞선에 붙이기는 했지만 아예 의지가 없었던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상규 기수가 기승하면서 감량의 이점을 안았습니다. 이게 과연 득이 될 것이냐 실이 될 것이냐, 이 점이 좀 아쉬운데 물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출전 두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저는 직전 경주 모습에서 이 천행챗이 한 번쯤 좀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 경주엔 또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감량의 이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른 가운데 뒤에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4번마 천행챗은 조금은 약하게 보려고 하는 경주고요. 자, 5번마 화산기한은 역시 승군전입니다. 이 마필은 근데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죠. 그래 막 강자다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10번을 나와서 이착을 5번을 한 마필입니다.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우수한 마필, 좋은 마필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CC용 기수가 기승을 하고 감량의 이점이 너무 좋죠. 그럼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고 끈끈하게 버티는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벌교 베리타스가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바로 뒤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화산귀환이고요. 8번마 태평 파이터는 전형적으로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자 승고난 이후에 이 모습이 조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슬슬 이게 계속해서 지금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거기에 빅투아로 기수가 지금 기수가 교체가 돼서 빅투아로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는데 이 태평 파이터는 좀 부드럽게 말머리를 하는 헤리카 신 기수보다는 좀 막판에 강하게 몰아붙이는 빅투아로 기수가 저는 조금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수 교체는 상당히 좀 괜찮은 기수 교체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벌교 베리타스, 3번마 라운티모스, 8번마 태평 파이터, 그리고 복병마로 5번마 화산기안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결국 이 네 마필이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글쎄 배당의 메리트가 크게 있지는 않은 그런 경주다 보니까 마지막 경주입니다. 좀 서둘러서 퇴근하는 것도 또 어차피 다음 주도 경마는 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월말 경마 오늘 하루도 상당히 조금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편성 두수가 많지 않다라는 얘기는 내가 좀 압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좀 감안을 하시고 배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신중한 배팅이 요구되는 하루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